이 알프스에 따라서 그랜드 투어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철학자들도 자연주의 철학,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자연과 함께 같이 가면은 멋있구나, 웅장하구나, 우리가 오늘 보신 그 높은 웅장하고 멋있는 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 자체가 1800년대를 기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야 무섭다,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올라가면 좀 죽겠다,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막시밀리안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어떤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가야겠죠. 그래서 완만한 구간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산간지대도 거쳐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강가를 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포스트라고 불리는 게 사실 라틴어로 기둥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사거리에 올라가 있는, 쉽게 보면 지금의 표지판 같은 거예요. 이정표.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가 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막시밀리안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전에는 이제 뭐 자녀들이나 뭐 귀족 출신의 자녀를 수도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일이다, 스위스다, 이쪽 지역 가문이 조금 더 큰 가문, 뭐 프랑스로 보내든지 아니 비엔나로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을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귀족 가문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통치하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조금 더 배워서 돌아오는 유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유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액 결혼으로 거기 눌러 살든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예전 사람들은 본인의 안부를 전할 수 있던 방식이 없었어요. 거의 일반 서민들은 내가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조차 사실 생각을 못했고, 내가 상인이라 다른 지역을 떠나게 되면은 나의 가족의 안부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톡도 하고 영상통화하다 하고 다 됐는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멀리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험성이 따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된 게 아니었고요. 산짐승, 들짐승, 이 앞쪽에 보시면 이 지역 로고 곰이죠. 이 지역 곰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처럼 들짐승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인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부자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의 안부를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해봤자 상인끼리 서로 이제 교차로에서 만나면서 너 어디 지역으로 가니? 이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취리로 갑니다. 이러면은 취리 가는 친구들에게, 상인에게 내가 취리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 혹시나 보면 안부 좀 전해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하인을 시켜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 당시 르네상스라고 해서 많은 것들이 발달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혹은 결혼한 신부감은 누구다, 신랑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서로서로 전달해 주게 되고,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작가였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의뢰하고 그림을 그렸겠죠. 모든 상업이 복합적으로 발달됐던 시대가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시밀리안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이제 실크로드도 이미 개방이 됐고 여러 무역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야 이제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우체국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입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아무리 한다 해도 이제 들짐승 혹은 산적들, 이런 위험들이나 아니면 동맹국이 아닌 적국 지역을 잘못 지나가게 되면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많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우리 왕실의 깃발을 걸어주겠다.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 색상을 써서 내가 노란색으로 써줄게. 너네는 이 노란 색깔이 있으면은 이 황제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브레트 뒤러라고 불리는 독일의 르네상스 작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통치하고 있는 지역 모든 지역에 인쇄물을 다 뿌려요. 그러면서 야 이제 우체국 시스템이 도입이 되니까 물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와서 받아라. 그 대신 물건 그 당시 받는 비용은 착불이었습니다. 물건을 보낼 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착불 시스템의 우체국이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게 신성 로마 제국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노란 색깔 우체통을 써요. 로고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저기에 뿔필이 그려져 있어요. 막 거기에 있는 이유는
말 들어갈 때 아무래도 이런 기둥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무역 장소에 우체국 물건을 받는 어떻게 보면 우편함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밖에서 잠을 잘 수는 없었겠죠. 근데 상업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물건을 기다리려면 잘 수 있는 공간 혹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숙박업과 음식을 판매하는 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 짤츠부르크이라는 지역에서 길겐이란 마을 넘어갈 때도 소금 무역했었던 무역로예요. 그 지역도 포스트라고 불리는 우체국이 아닌 호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트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해서 구글맵에 검색해 보시면 포스트 게스트하우스가 남아있는 그 지역들은 다 무역로였어요. 옛날에 중요한 거점 무역로들. 왜냐하면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물건을 하역하거나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뭐 우리가 지금 자동차로 갈 때도 지금은 우리 170km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에 가다 사고 나거나 바퀴가 터지거나 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서로 물건 받는 사람도 하염없이 그냥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런 건물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그 숙박업 아닌 포스트에서 지내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물건을 받는 우체부들이 뿔피리를 불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당시 낙감함의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뿔피리를 불면 이제 우체부가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물건 받을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왜냐하면 다 숙박업소 들어가서 자고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통 로고에는 뿔피리가 그려져 있고 노란 색깔 색상을 1500년대부터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문으로 우체국을 포스트 오피스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건물에서 처음에는 기둥을 뜻했으나 이게 점점 커지면서 건물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에서 생겨나게 된 우체국이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가 뭐 오스트리아 가셔도 노란색이고, 이탈리아 가도 노란색이고, 체코 가도 노란색이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다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을 안 쓰는 국가들이 몇몇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들은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냐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영국 있죠. 그리고 헝가리가 있습니다. 헝가리 우체통은 노란색이에요. 왜냐하면 빨간색이에요. 왜냐하면 1867년도에 아우스글라이시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이중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은 오스트리아에서 비엔나 가는 길에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같이 이중제국으로 통치가 돼서 1차 세계대전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도시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야, 이제 도시를 꾸며야 되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도 시작이 되고 막 그렇게 핫하다며 이러면서 건축 자재를 가성비 있게 규격화돼서 대량 생산하면서 깔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 황제고, 이 합스부르크 가면은 그래도 나는 650년의 유럽을 문화 수도로 비엔나로 두고 거점을 두고 살았던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국 걸 따라가냐, 난 절대 그거 못 본다 라고 하면서 본인만의 건축 방식으로 해석해서 도시개혁을 한 게 비엔나고요. 그리고 같은 이중국가였기 때문에 황제는 한 명, 그리고 경제권, 내무부 장관 이런 정치 관련된 것들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의 황제가 영국과 한번 넣어봐 라고 해서 도시개혁을 하면서 영국식 풍의, 그리고 영국 건축 기사들을 많이 모아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뭐 중요한 인물이 뭐 아담 클락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해머 브릿지를 건설한 설계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큰 국회의사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헝가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도시 자체의 풍이 영국을 모티브로 해서 근대에서 조금씩 현대로 움직이는 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헝가리는 영국식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고요. 왜 어째서 빨간 색깔을 쓰냐면 영국은 우체국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게 좀 늦어요. 그 당시 뭐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보다는 약 한 250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